유연체와 뉴스 속으로 목숨을 걸고 위험한 현장을 다니면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소방관의 사망 원인 가운데 순직보다 자살이 많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남춘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네, 우리나라 소방관들 순직보다 자살이 많다.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소방 공무원들의 그 업무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 통계를 보는 순간, 참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그 5년간, 최근 5년간에요. 네. 순직한 소방관은 33명입니다. 네네. 그런데 자살한 소방관은 35명이세요. 네. 이게 자살자가 순직자보다 많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자살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네.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방관들께서요, 최일선에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계시다 보니까 아주 험한 현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많이 가시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근무 환경이나 공무 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네. 예,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또 그러니까 그 아주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이 안 오고 하니까 네. 술들을 드신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가정 불화로 연결이 되고요. 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고 봐야죠. 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른 생명을 지켜주는 분들이지만 막상 자기를 네.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현장에 가서 경험하는 그 참혹감, 어떤 네. 트라우마, 이런 네. 업무적 특성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화여대 뇌융융합과학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네. 전국 소방공무원 한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간 이게 평균 한 7.8회 정도의 참혹한 현장에 노출이 됐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 때 이런 발표를 했더니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상에 생생한 경험담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잠깐 소개를 해보면 네. 소방관 출신이다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1995년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출동을 하셨었대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헝클어진 철근 더미하고 콘크리트가 시루떡처럼 겹겹이 쌓였는데 거기에 잔혹하게 회신된 시신을 봐서 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3년 뒤에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제 5년 차 된 현직 소방관이라고 하는 네티즌은 그 충격적인 현장을 수시로 보고 나면 멘탈이 이상해진다. 네. 쉬는 날에도 그 잔상이 떠오르고 멍하고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길 바라지만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네. 또 소방관의 가족 중 아내이신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소방관이 우리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잔다. 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남편이 안쓰럽다. 참 이런 그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 최근에 보도로는 이 화마이 현장에서 방화 장갑도 없이 면장갑을 끼고 화재를 진압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어떤 마음의 치료, 심리적인 어떤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발표도 했지만 1개월 내 치료 경험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이 3.2%밖에 안 되고요. 네네. 1년 내 치료 경험을 따져도 불과 6.1%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치료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종합대책을 2014년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39억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살펴보면 뭐 심리평가 설문조사나 연구 용역, 그다음에 그 심신건강 상담하고 진료하고 치료비 정도 지원해주고 네. 심신건강 캠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되게 일회성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꾸준히 관리돼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제시됐던 좋은 안들이 있어요. 보면 동료 상담 지도사도 육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니까 심신건강상태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심신건강관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 하는데 이걸 만들지 못하고 지금 단 2명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심신건강학회 올 상반기 중에 발족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뭐 열심히 해서 무슨 심신안정실을 소방관서에 두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힐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공기청정기, 안마기, 혈압 측정기 정도로 구비한 휴게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네네. 예. 뭐 예산까지 있고 기본법까지도 있는데도 이 역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선진국에서는 장래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 1위가 이 소방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만한 그렇습니다. 참 명예와 자긍심이 네. 있는 직업인데 자 이렇게 마음이 아픈 한국의 소방관들 국회 차원에서 많은 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2013년 12월 달에 제가 속한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적 근거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법률안을 개정하려고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 네. 보면 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치를 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서 위험직 공무원에 대한 지금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가장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위험직 공무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센터 네네. 이런 거를 설립해가지고 네. 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네. 꾸준히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남춘 의원이었습니다.